어쨌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도식 있잖아요. 도식은 제가 칠판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저처럼 노트에 필기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뭔가요? 단모음 체계입니다. 저는 칠판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칠판을 보고 도식을 따라오십시오. 자, 단모음 체계인데요. 이 단모음 체계는 이것도 그림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자, 우리의 혀가 우리 발음기관, 우리의 발음기관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혀 있잖아요. 혀의 앞부분을 전설이라고 하고 혀 뒷부분 있죠? 얘는 후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후설. 혀의 앞부분은 전설, 혀의 뒷부분은 후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외우실 때 후설부터 외우는 게 좋아. 후설은 거의 어디야? 목청 근처에서 나죠. 그지? 그래서요, 후설 모음은 목청 근처에서 약간 약간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고통스럽게 납니다. 그지? 자, 전설은요, 그러니까 전설은 거의 입술 근처에서 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후설을 한번 씁니다. 오 똑같이 후설음을 쓰는 거야. 쓴 다음에 획만 그어주면 됩니다. 이런 글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획만 이렇게 그어주면 전설, 혀의 앞에서 나는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혓바닥, 이 핑크색 분필이 혀라고 생각하고 발음할게요. 혀끝이 올라가죠. 에. 그죠? 이는 가장 높고 에는 중간이고 에는 가장 낮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쪽 라인 높은 모음, 고모음. 그지? 넌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중모음. 너는 가장 바닥이니까 저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전설, 후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에 위에 입술 모양을 그립니다. 위에 입술 모양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실 때 그림으로, 도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반복 횟수가 빠르고 정확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자, 이에를 발음하면 이에는 입술 모양이 어때요? 입술 모양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평평동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에에 점점 우리 입술은 평평해져 갑니다. 그지? 그러니까 평평해집니다. 평순. 위에 입술 모양은 오므라듭니다. 그치? 오므라들죠. 원순. 그 다음 으어아 점점 평평해져 갑니다. 평순. 우오 동그랗죠. 원순. 그래서 여러분,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평한 입술, 평순, 동그란 입술, 원순. 그러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설의 평순, 원순.
전설의 원수는 뭐야? 위, 왜. 후설의 평수는 뭐야? 아. 이렇게. 알겠죠? 자, 전설의 평수는 에. 후설의 원수는 뭐야? 오. 이런 식으로. 그리하면, 자, 생각을 해봐요. 분류 기준이 몇 개 있습니까? 단모음 체계에서 분류 기준 몇 개 있죠?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평평동글 3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류 체계를 정리할 때 3개로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지? 기준이 뭐냐?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기준이 뭐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마지막 기준이 뭐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 기준이 뜬다 이거죠.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혀의 전후 위치는 전설, 후설, 혀의 높낮이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입술 모양은 평순, 원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마음속으로 해봅시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단모음 체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볼게. 자, 단모음 몇 개인가요? 이에, 위에, 으어와 으오 10개구만. 우리 대한민국 한글의 단모음은 10개입니다. 10개.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단모음은 끝이에요. 우리 책에 도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도 됩니다. 근데 그림은 넣진 않았어, 책에는요. 이 책은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붙여서. 그 다음, 자, 이중모음 체계. 그냥 얼핏 봐도 이 도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지? 자, 이중모음 체계 시작합니다. 칠판을 붙입시다. 칠판을 이중모음을 이렇게 해서 붙입시다. 이렇게. 지금 이중모음을 가르쳤나요? 네. 구분 기준이 뭔데? 구성요소에 따라서. 이중모음은 모음이 2개라면서, 그죠? 그렇다면 구성요소가 뭐길래 그러냐는 거지. 그지? 구성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는 얘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된 거야.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걸랑요. 그죠? 그럼 단모음은 방금 공부했지 않아요? 단모음 방금 공부했으니까 그대로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자, 단모음. 그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형이 이중모음. 반모음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죠? 지금 하면 돼. 자, 반모음은요, 우리 대한민국 문법에서 크게 2개밖에 없습니다. 다행이죠. 그지?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국제음성교로 이렇게. 또 하나는 국제음성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 한글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글로 적으면 이 W는 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 오, 우는 단모음에도 있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모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발음하십시오. 이
이렇게 끊어서 액센트를 주면 반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과는 다르죠. 반모음은 짧게 발음한다 이거지. 자, 그러하면 여러분, 자, 이 녀석을 구성 요소 말고 어떻게 이제 분류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중모음에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 한번 해봅시다. 그지? 첫째 보시면, 자, 이중모음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아니, 왜 두 가지인가요? 어차피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잖아요. 첫 번째 양상은 이거야. 반모음이 먼저 나오고 단모음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에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됩니다. 왜 이중인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니까 이중이지. 알겠지?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우리 눈에는 얘만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아야 돼요. 속사정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는 뭔가요? 여기겠지. 밑에도 이중모음일 텐데요. 밑에도 이중모음인데, 자, 이번에는 단모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중모음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왔어.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얘는 또 있잖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왜요? 봐요. 반모음 이 녀석 더하기 단모음 이 있고, 반모음 요놈 더하기 단모음의 구성이 있죠. 그지? 그래서 합치어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야.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하다면 여러분, 이 녀석은 반모음 뭔가요? 이 녀석은 반모음 뭔가요? 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중모음을 한번 써보자.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여기 칠판을 와보세요. 반모음 이 더하기 아는 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제가 문제를 드릴게. 자, 해봐요. 칠판 교재 보고 하지 말고, 이 더하기 어는 이중모음 써보세요. 이 더하기 우는 반모음 이 더하기 애는 반모음 이 더하기 애는. 자, 한번 써봐요. 이중모음 야, 쓸 수 있죠? 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끝이네. 지금 교재만 보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적어볼게, 여러분. 이어, 이유, 조심, 예, 그죠? 얘는 더 벌려, 예,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다음 얘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또 해봐요. 오 더하기 아는, 오 더하기 애는 반모음, 우 더하기 어는 반모음, 우 더하기 애는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얘는 쉽죠.
자, 얘는 바로 적어버리자. 와, 왜, 우어, 우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뭔데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딱 한 개 있어요. 바로 써버릴까? 의 더하기 이. 의. 쓰시면 의. 의 더하기 이는 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하면 이중모음 총 몇 개인가요? 세면 이중모음은 총 11개죠. 그러면 이리로 와서 좀 먼 걸음이지만 이렇게 와서 이중모음의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11개. 그치? 시험장 가서 세면 시간 아깝잖아. 그리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더하면 모음은 21개가 되는 거죠. 그쵸? 저 혹시 자음이 19개입니다. 설마 시험장 가서 세면 늦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합치면 딱 떨어지죠. 합치면 딱 떨어집니다. 40개. 딱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모음의 체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마음속으로 보시면서 체계 도식을 봐도 됩니다. 자, 연속으로 2번 봅니다. 칠판 지을 동안. 지금 얘가 프린터라서 흐리하지만 책은 상당히 사도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도식을 보신 분들은 음절로 갑니다. 자음도 끝났고 하니까 끝나신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30쪽에 음절로 갑니다. 도식 2번 보시고 음절로 가세요.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이 아까 여쭤보니까 고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겠으나 이 공부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를 쏴가지고 기본 수업도 해봤지만 사실상 그렇게 수업하면 학생들은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파워포인트 이만큼 팍 쏴가지고 설명하잖아. 그럼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그죠?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결국 기본서를 공부하잖아. 그럼 기본서 봐봤자 몇 번 봐? 3번 보면 많이 볼걸요? 하지만 도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50번, 100번 볼 수 있습니다. 50번, 100번 봐야지 그 짧은 그 시험 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을 체크하죠. 3번, 4번 갖고는 어린 반푸러치도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읽는 문법이 아니고 보는 문법으로 해서 반복한 후에 개념을 체계적으로 잡은 다음에 기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3개로 끝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출발합니다. 또다시. 자, 다시 의문부터. 지금 제가 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적고 왜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체계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이미 체계가 서 있는 사람도 있어. 그분은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죠.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이런 거지. 그 다음 뜻을 변별하죠. 뜻을 구별합니다. 합쳐봐요. 세 개 합치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 음은 뭡니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위죠. 이러면 여러분은 절대 음은 관련 문제를 못 풉니다. 제가 음을 설명하느라고 한 15분 투자했잖아요. 그 정도는 걸려줘야 돼. 하나의 개념할 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음절. 드디어 두 번째 가장 큰 핵심 개념 나왔다 이거야. 음절. 음절이 뭔데요? 여러분, 음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념을 부를까요? 그거보다도 음절 파악하려면 우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봐봐. 우문은 분명히 소리의 최소단입니다. 그지? 그런데요. 모음은 발음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그러나 자음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이 안 돼요. 발음할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기역하면 명칭이야. 발음이 아니고. 극하면 극이죠. 그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자음은 절대로 단독으로 발음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자음과 모음이 섞이면서 발음이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왜 자음이야? 아들이잖아. 왜 모음이야? 엄마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자식은 엄마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발음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음은 절대로 단독으로 발음이 안 되니까 소리가 만나야 돼. 소리가 합쳐져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음절은 바로 뭐다? 소리의 덩어리다. 음은 자체가 아니고 소리의 덩어리다. 소리가 합쳐진 것이다. 됐나요? 소리가 합쳐지면 발음할 수 있죠. 소리가 합쳐지면 자음이든 뭐든 발음 가능하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고 발음의 최소 단위인 거죠. 음절이 되어야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 단위, 음절입니다. 그러면 음절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을까요? 어떠한 형상을 음절들은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6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음절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크게 6가지 형태를 갖고 있죠. 그지? 첫째는 여러분 글자 쓸게요. 강, 공, 가, 그, 구, 아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소리의 덩어리의 모습 보십시오. 칠판을 보셔야 돼. 초성, 중성, 종성의 모습. 두 번째 결합 양상을 보십시오. 초성, 중성, 종성. 보이시죠? 세 번째 결합 양상, 가, 초성, 중성. 그치? 두 번째, 역시 초성, 중성. 세 번째, 출제자의 눈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된다고요. 출제자의 눈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이 녀석은요, 사실은 얘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얘만 있는 거야. 초성의 이응은 허상입니다. 초성의 이응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절대에는 뭡니까? 자음이 아닙니다. 제발요. 절대에는 자음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랑 같은 겁니다. 어랑 어는 같은 거예요. 그치? 얘는 그냥 표기상 허상입니다. 표기상 그냥 갖다 놓은 것일 뿐입니다. 됐죠? 이러면 음절이 끝났어요. 그치? 만약에 시험에서 저기 학생들 음절의 개수를 셀래? 이러면 우리는 음절은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 되죠. 모음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음절의 개수는 모음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음절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소리의 덩어리다. 발음의 최소단이다. 그리고 형상은 6가지가 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초성의 이응은 발음하지 않는다. 소리값이 없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 꽃 좋아해요? 꽃. 나는 꽃이 좋아 했단 말이야. 나는 꽃이 좋아. 꽃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좋은데? 봐봐.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 물었어. 우문의 개수는?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문은 뭐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지 말고 자, 우문 개념으로 가야지.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구별하는 소리. 발음이야, 발음. 그지? 자, 그러면 와보세요. 이게 아직 안 배워서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자,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이거 없는 거잖아. 소리 안 나잖아. 이건 세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꽃이. 맞지? 없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화도 봐봐. 발음해봐. 조히으다? 히읗은 발음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읗은 발음나지 않고, 그죠? 얘도 소리값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조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발음은 조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비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문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자음몸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는 아니라고요. 알겠죠? 소리를 세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세는 것이 아니고 발음을 세는 거라고. 좋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음하면 디귿티귿 디귿티귿 해서 축약이 생기거든. 좋다. 이러면 발음을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고 발음을 세는 거다. 왜? 소리니까. 표기를 세면 안 된다고. 기호를 세는 게 아니고 소리를 세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 혹시 음절은, 음절이야. 하나, 둘, 셋, 넷, 3음절이죠. 몸을 하나, 둘. 몸을 세면 되잖아. 몸을 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지, 음절은.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음운 개수, 음절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겠어요. 그지? 물론 얘네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그 다음 내용을 더 나갈 수가 있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우리 책에 음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한 방으로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거 강공구각구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자세한 설명은 밑에 설명 있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처음에 도식이 있고 밑에 설명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치? 이 단권화라는 것은 기본 수업과 기출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출 내용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 기출 내용 자체를 설명으로 넣어놨고요. 기본 수업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치? 그걸 요약한 것이 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식이 요게 번호를 매긴다면 뭐 번호를 굳이 뭐 제가 매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도식을 총 음절까지 해서 6개를 했습니다. 6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7번 할 차례가 되는 거죠. 7번. 음절까지는 끝났고 이제 7번으로 갑니다. 7번은요. 32쪽. 아니, 36쪽. 형태론, 그 의미 있는 시작. 여기서 조금만 설명하고 쉴게요, 여러분. 자,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구별하는, 이제 아시겠죠? 음절,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 단위, 둘 다 최소 단위.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이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벽이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벽을 쳐봐요. 이렇게. 가상의 벽을 친다. 문법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됐나요? 지금 소리에 대한 것은 우문론이잖아요. 소리에 대한 것은 우문론이야. 여기는 우문론이에요. 끝이고, 음절의 우문론의 끝이고, 우문론이 끝난 이 벽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우문론은 무조건 소리에 대한 개념이야. 소리의 세상이라고. 뜻과는 관련이 없어. 뜻과는 관련 짓지 마. 뜻과는 관련이 없는 세상이야, 우문론은. 알겠죠? 근데 벽을 뚫잖아. 여기 뚫려있지, 이렇게.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세상? 자, 구멍을 뚫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뭐야?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고요.
뜻이 있는 세상, 여기가 바로 형태가 있는 세상, 형태론의 세상인 거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형태론의 특징이 아닌 것. 그거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아는 겁니다. 아시겠지? 뜻이 있다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죠? 혹시 발음은요? 당연히 되죠. 얘보다 큰 개념인데 지금 당연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말입니다. 발음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말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뜻이 있는 말이다 이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벽을 통과하면서 형태론을 만나는 순간 뭐야? 말도 할 수 있고 뜻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동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처음 듣는다면 더 꼼꼼히 챙겨 들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번 시간의 마지막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뜻이 있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뜻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뜻이 있는 게 뜻이 있는 거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다르죠. 뜻이 있다는 말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지? 뭐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4교시의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하시고요.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판, 도식화. 그지? 이것을 반복 복습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 수업은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40분, 45분 내외. 쉬는 시간은 15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죠.